이 이야기는 대기업이라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인정과 사랑을 갈망하던 한 여성이 질투와 집착 속에서 스스로를 무너뜨려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관계의 경계, 욕망의 선택, 그리고 감정이 통제되지 않을 때 삶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침 8시 40분 출근 시간. 유리 회전문을 지나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윤서연의 발걸음이 바닥을 조용히 두드립니다. 굽 높은 힐이 리듬을 만들고 허리 라인을 따라 밀착된 블라우스가 그녀의 몸선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얇은 실크 소재는 움직일 때마다 부드럽게 밀착되며 가슴의 곡선과 잘록한 허리를 숨기지 않습니다. 단정한 오피스룩이지만 체형 자체가 이미 시선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전략기획팀 신입사원 윤서연입니다. 엘리베이터 안. 좁은 공간에 남자 둘 그리고 서연. 문이 닫히는 순간 자연스럽게 그녀는 가운데 서게 됩니다. 가속하며 흔들리는 순간 팔꿈치가 누군가의 팔에 살짝 닿습니다. 아주 짧은 접촉. 그러나 피부를 타고 전해지는 미묘한 온기. 아, 죄송해요. 서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거둡니다. 그러나 일부러 조금 늦게 뗍니다. 상대의 숨이 순간 멎는 것을 그녀는 느낍니다. 이 정도만 닿아도 다 티나요. 향수가 공간에 은근히 퍼집니다. 달콤하면서도 깊은 향.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까지 시선은 계속 그녀의 얼굴과 몸선을 오갑니다. 사무실. 의자에 앉으며 서연은 자연스럽게 허리를 펴고 다리를 꽂습니다. 치마가 허벅지 위로 살짝 말려 올라가며 매끈한 다리선이 드러납니다. 프린터 쪽에서 누군가 일부러 서성입니다. 서연은 모른 척 노트를 꺼내며 상체를 앞으로 기울입니다. 블라우스 단추 사이로 드러나는 굴곡. 쇄골 아래의 곡선이 빛에 살짝 반짝입니다. 서연은 속으로 웃습니다. 보지 말라면 더 보게 되죠. 회의실. 긴 테이블, 남자들 사이에 앉은 유일한 여자. 서연은 팔을 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소매가 살짝 걷히며 손목이 드러나고 가느다란 맥이 은근히 보입니다. 팀장 한도윤이 들어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서연은 고개를 들어 눈을 마주칩니다. 아주 짧은 미소. 그러나 분명한 신호. 윤서연 씨, 어제 자료 잘 봤습니다. 정말요? 팀장님이 봐주셔서 마음 놓였어요. 말하며 고개를 살짝 숙입니다. 머리칼이 흘러내리며 목선을 스칩니다. 도윤의 시선이 그 선을 따라 내려갔다 급히 돌아옵니다. 서연은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나 의식했어요. 회의 도중 도윤이 서연 자리로 다가옵니다. 의자를 끌고 앉지 않고 그녀 뒤에 서서 모니터를 봅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 그의 넥타이가 그녀의 어깨 옆으로 스칩니다. 서연의 등 뒤로 체온이 느껴집니다. 여기 수치 조금 바꾸면 좋겠습니다. 말하며 키보드 위로 손을 뻗습니다. 그의 손등이 서연의 손등에 스칩니다. 딱 한 번 짧게. 그러나 서연은 그 순간 손을 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짝 힘을 빼고 그대로 둡니다. 숨이 조용히 엉킵니다. 아, 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집니다. 도윤은 순간 손을 떼며 한 발 물러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말합니다. 지금 심장 빨라졌어요. 점심시간. 식당 자리에서 서연은 일부러 팀원 옆에 바짝 앉습니다. 의자가 가까워질수록 허벅지가 아주 살짝 닿습니다. 불편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말과 달리 상대의 어깨는 점점 굳어갑니다. 컵을 건네며 손끝이 닿고 수저를 정리하다 손등이 스칩니다. 서연은 그때마다 아주 작게 웃습니다. 다들 이렇게 예민해요, 귀엽게. 누군가 말합니다. 서연 씨 있으면 진짜 집중 안 돼요.
왜요? 자꾸 분위기가 달라져서요. 서연은 고개를 기울이며 장난스럽게 묻습니다. 제가 방해돼요? 아니요,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 말에 서연의 가슴 안쪽이 뜨겁게 올라옵니다. 이런 시선 너무 좋아요. 야근 날, 사무실에는 불빛 몇 개만 남아 있습니다. 서연은 일부러 자리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프린터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파일을 들고 지나가며 어깨를 스치고 의자 옆을 지나며 손이 팔에 닿습니다. 도윤이 결국 말합니다. 윤서연 씨 요즘 자꾸 내 옆으로 다니네요. 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팀장님 자리가 편해서요. 말하며 웃습니다. 눈을 오래 마주칩니다. 도윤은 말없이 시선을 피합니다. 그러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 있습니다. 둘만 남은 사무실. 서연은 팀장 책상 옆에 섭니다. 자료를 내려놓으며 몸을 아주 살짝 기울입니다. 팔꿈치가 그의 팔에 닿고 가슴 쪽 곡선이 책상 가장자리에 가까워집니다. 팀장님, 여기 표현 어때요? 너무 가까운 거리. 숨이 섞일 듯한 간격. 도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대답합니다. 좋습니다. 이대로 가죠. 그러나 시선은 자료가 아니라 그녀의 얼굴과 목선 어딘가에 머뭅니다. 서연은 속으로 천천히 미소 짓습니다. 지금 나 때문에 정신없어요. 집에 가는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을 천천히 훑어봅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난 곡선, 긴 다리, 단정하지만 감춰지지 않는 분위기. 그리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 몸으로 이 얼굴로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이 즐거운 시선과 접촉이 언젠가는 가장 아픈 질투와 상실로 바뀔 것을. 아침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윤서연은 평소처럼 가장 먼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몸에 꼭 맞는 정장, 흐트러짐 없는 머리, 완벽한 준비. 그러나 문이 다시 열리는 순간 공기가 바뀝니다. 인턴 김아린. 갓 대학을 졸업한 23, 짧은 재킷 아래 드러난 허리선, 자연스럽게 붙는 셔츠, 탄력 있는 다리. 서연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서연이 정제된 관능이라면 하리는 숨기지 않는 생기입니다. 하리는 밝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인턴 김아린이에요. 웃을 때 눈꼬리가 부드럽게 휘어지고 고개를 숙일 때 긴 머리가 가슴선을 스칩니다. 그 순간 남자 팀원들의 시선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서연은 그걸 보며 속으로 말합니다. 왜 처음부터 저렇게 시선을 다 가져가요? 첫 주. 하리는 이상할 만큼 빠르게 팀에 녹아듭니다. 회의 자리에서도 일부러 팀원 옆에 바짝 앉고 노트를 넘기다 어깨를 스치고 웃으며 팔꿈치를 가볍게 얹습니다. 선배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같이 좀 봐주세요. 말하면서 몸을 더 가까이 붙입니다. 고개를 기울이고 눈을 오래 마주칩니다. 상대의 숨이 순간 흔들립니다. 서연은 멀리서 그 장면을 봅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멈춥니다. 저건 나보다 더 노골적이잖아요. 점심시간. 하리는 자연스럽게 팀 중앙 자리를 차지합니다. 의자를 바짝 끌어당기고 다리를 느슨하게 꼬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입니다. 이 팀 너무 좋아요. 다들 잘 챙겨주셔서요. 웃으며 말할 때마다 몸이 흔들리고 셔츠 사이 곡선이 미묘하게 드러납니다. 남자 하나가 말합니다. 하린 씨, 진짜 인턴 맞아요? 왜요? 분위기가 완전 달라서요. 하리는 고개를 기울이며 웃습니다. 제가 분위기 있나요? 그 말과 함께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깁니다. 손목이 드러나고 목선이 길게 이어집니다. 서연의 속이 서늘해집니다. 저 표정 저 각도 다 계산한 거예요. 더 문제는 팀장 한도윤입니다. 처음엔 서연을 보던 시선이 어느 순간부터 하린에게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할인이 질문하면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다가옵니다.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아요. 할인은 일부러 의자를 살짝 뒤로 빼며 도윤을 더 가까이 불러옵니다. 어깨가 스치고 팔이 닿고 숨이 섞일 거리. 아, 팀장님 너무 가까워요. 웃으며 말하지만 물러나지 않습니다. 도윤의 목이 미묘하게 굳습니다. 서연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저 자리에 원래 내가 있었는데. 며칠 뒤, 할인은 더 대담해집니다. 프린터 앞에서 일부러 몸을 숙이고 파일을 들고 지나가며 허리를 크게 흔들고 컵을 건네며 손을 오래 붙잡습니다. 손 차가우세요. 요즘 약은 많죠? 손을 놓지 않고 말합니다. 상대는 말없이 웃으며 손을 빼지 못합니다. 서연은 그걸 보고 숨을 삼킵니다. 저렇게 직접 만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특히 회식 자리. 할인은 일부러 팀장 옆에 앉습니다. 술잔을 따라주며 몸을 바짝 붙이고 고개를 기울여 속삭입니다. 팀장님, 이런 자리 처음이라 좀 긴장돼요. 손등이 도윤의 손목을 스칩니다. 이번엔 우연이 아닙니다. 도윤은 잠깐 굳어있다가 잔을 들어 올립니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손에 쥔 잔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내 자리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연.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오래 봅니다. 허리선, 가슴선, 다리. 여전히 충분히 매력적인 몸. 하지만 방금 본 할인의 생기와 탄력, 거리낌 없는 태도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옷을 갈아입으며 중얼거립니다. 난 뒤처진 거예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지만 할인이 웃으며 팀장 옆에 앉아있던 모습이 계속 떠오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집니다. 다 빼앗기고 있어요. 시선도 인정도 팀장님도. 그 순간 욕망이 질투와 뒤섞여 올라옵니다. 인정받고 싶고 선택받고 싶고 다시 특별해지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 떠오릅니다. 팀장님. 다음 날부터 서연은 변합니다. 옷은 더 몸에 밀착된 것으로 고르고 치마 길이는 조금 더 짧게, 블라우스 단추는 하나 덜 채웁니다. 향수도 더 짙게 뿌립니다. 팀장 책상 옆을 더 자주 지나고 야근을 일부러 늘리고 질문은 모두 도윤에게만 합니다. 팀장님, 이것도 좀 봐주세요. 팀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팀장님이 해주셔야 마음이 놓여요. 말끝마다 애교가 묻어납니다. 눈빛은 더 오래 붙잡고 거리는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도윤의 시선은 여전히 할인 쪽으로 더 오래 머뭅니다. 그럴수록 서연의 속은 점점 타들어갑니다. 왜 나 말고 저 애예요. 내가 먼저였는데. 내가 더 오래 있었는데. 어느 날 복도에서 서연은 봅니다. 도윤이 할인에게 자료를 설명하며 웃고 있는 모습.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기울이고 손이 자연스럽게 도윤의 소매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그러나 분명한 장면. 그 순간 서연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터집니다. 질투, 상실, 분노, 욕망. 모든 감정이 하나로 뭉쳐 단 하나의 욕구로 변합니다. 저 사람만 다시 내 걸로 만들면 돼요. 팀장님만 내가 독차지하면 다 되돌릴 수 있어요. 서연의 눈빛이 바뀝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결심합니다. 할인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오직 팀장 한도윤 하나로 되찾겠다고.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는 불이 거의 꺼져 있습니다. 야근 신청 명단에는 의도적으로 단 두 사람의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윤서연 그리고 한도윤. 서연은 일부러 평소보다 더 과감한 옷을 고릅니다. 허리를 더욱 강조한 블랙 재킷,
단추는 2개만 채운 블라우스, 몸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스커트. 걸을 때마다 허리와 골반의 곡선이 또렷하게 살아납니다. 향수는 평소보다 짙게 뿌립니다. 달콤하고 깊은 향이 오래 남는 종류입니다. 오늘 반드시 끝을 봐요. 밤 10시. 팀원들은 모두 돌아가고 넓은 사무실에 둘만 남습니다. 모니터 불빛과 스탠드 조명만 켜진 공간. 도윤은 자료를 보며 말합니다. 윤서연 씨, 오늘따라 야근이 많네요. 내 팀장님이랑 같이 하면 더 집중 잘 돼요. 서연은 일부러 도윤 바로 맞은편 자리에 앉습니다. 다리를 느슨하게 꼬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입니다. 블라우스 사이 곡선이 또렷이 드러납니다. 도윤의 시선이 잠깐 멈춥니다. 그러나 곧 서류로 돌립니다. 서연은 그 반응이 못마땅합니다. 아직 부족해요. 잠시 후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팀장 책상 옆으로 다가갑니다. 자료를 들고 그의 옆에 아주 바짝 섭니다. 팀장님, 이 부분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말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머리칼이 그의 어깨를 스치고 팔꿈치가 그의 팔에 닿습니다. 일부러 피하지 않습니다. 도윤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윤서연 씨, 너무 가까워요. 서연은 고개를 들며 조용히 웃습니다. 가까워요, 불편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 말 끝이 흐려집니다. 서연은 조금 더 다가섭니다. 둘 사이 거리는 숨결이 닿을 만큼 좁아집니다. 요즘 팀장님 저 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예전엔 저만 봐주셨잖아요. 눈빛이 깊어집니다. 목소리는 낮고 느립니다. 저 팀장님한테 인정받는 게 제일 좋아요. 윤서연 씨, 이건 위험합니다. 그러나 서연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정 무렵, 사무실을 나설 때 도윤이 말합니다. 시간 늦었으니 집에 데려다 줄게요. 정말요? 그럼 좋아요. 차 안.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립니다. 라디오는 꺼져 있고 엔진 소리만 흐릅니다. 서연은 일부러 안전벨트를 천천히 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재킷 단추를 하나 더 풉니다. 오늘 팀장님이랑 둘이 있어서 좋았어요. 윤서연 씨, 너무 의식하지 맙시다. 그러나 말과 달리 도윤의 손은 핸들 위에서 조금 흔들립니다. 신호등 앞. 차가 멈춘 순간 서연이 조용히 말합니다. 팀장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왜요? 다 빼앗기는 기분이에요. 자리도 시선도. 잠시 침묵. 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봅니다. 눈빛은 흔들리고 입술은 살짝 떨립니다. 그래서 팀장님만이라도 제 편이면 좋겠어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손목을 붙잡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한 번만 저 좀 안아줘요. 도윤의 숨이 크게 들립니다. 윤서연 씨, 그만합시다. 싫어요. 오늘 놓치면 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몸을 더 가까이 기울입니다. 향수가 차 안에 가득 퍼집니다. 눈빛은 간절하고 절박합니다. 침묵이 길게 흐릅니다. 그리고 결국 도윤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손을 붙잡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어도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날 밤 둘은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넘습니다. 짧고 숨가쁘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선택. 그러나 그 순간 서연은 확신합니다. 이제 다시 내 거예요. 그러나 다음 날 도윤은 변합니다. 회의에서도 시선을 피하고 질문에도 짧게만 답하고 야근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불안해집니다. 왜 달라졌어요? 며칠 후 도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윤서연 씨, 개인적인 일로 엮이지 맙시다. 그날은 뭐였어요? 실수였습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실수? 그 이후부터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서연은 집착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복도에서 일부러 마주치고 할인을 노골적으로 견제합니다. 인턴이면 인턴답게 행동해요. 선 넘지 말고. 결국 소문이 돌고 평판이 무너지고 도윤은 그녀를 불러 단호하게 말합니다. 윤서연 씨, 더 이상 같이 일하기 어렵습니다. 며칠 뒤 권고사직 통보. 서연은 짐을 싸며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사무실을 떠납니다. 퇴사 후 낮에는 무기력하게 누워있고 밤이면 술집과 소개팅을 전전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몸을 기대도 머릿속에는 늘 한 얼굴만 떠오릅니다. 팀장님, 나 왜 버렸어요? 거울 속 얼굴은 점점 초췌해지고 웃음은 사라지고 시선에는 늘 불안과 집착이 남습니다. 퇴사한 지 2달. 윤서연의 하루는 밤에서 시작됩니다. 커튼을 닫은 방, 희미한 조명 아래. 서연은 침대 끝에 앉아 휴대폰을 붙잡고 있습니다. 대화창 맨 위, 지워도 다시 떠오르는 이름. 한도윤. 답이 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매일 밤 무의식처럼 화면을 켭니다. 오늘은 혹시. 그러나 화면은 늘 고요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기억이 더 선명해집니다. 차 안의 정적, 그의 손을 붙잡던 순간 숨이 섞일 듯 가까웠던 밤. 서연은 이불을 움켜쥔 채 몸을 웅크립니다. 잊어야 하는데 왜 아직도. 몸은 기억을 놓지 못합니다. 가끔 이유 없이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혼자서 팔로 자신을 꼭 끌어안습니다. 팀장님, 나 아직.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를수록 가슴 안은 더 텅 비어갑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참다 못해 회사 근처로 나갑니다. 퇴근 시간, 익숙한 건물 앞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서 그를 발견합니다. 한도윤. 여전히 단정한 모습, 익숙한 걸음. 서연의 심장이 세게 뜁니다. 팀장님. 그러나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아린. 몸에 밀착된 원피스, 잘록한 허리, 자연스럽게 드러난 곡선. 예전보다 더 대담한 분위기, 더 여유로운 웃음. 둘은 나란히 걷다가 할인이 먼저 그의 팔을 끌어당깁니다. 팔짱이 아니라 팔을 감싸 안듯 바짝 붙은 자세. 할인은 고개를 들고 웃으며 말합니다.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도윤의 넥타이를 정리해줍니다. 손끝이 그의 가슴에 잠깐 머물고 몸은 더 깊이 붓습니다. 서연의 숨이 멎습니다. 횡단보도 앞. 신호를 기다리며 할인은 도윤의 어깨에 기대듯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아무 거리낌 없이 그의 허리를 끌어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익숙한 손길. 도윤은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을 내려 할인의 허리선을 부드럽게 붙잡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저 손 저 자리. 내가 한 번도 못 가본 곳인데. 둘은 길을 건너 작은 모텔 앞에 멈춥니다. 할인이 일부러 도윤 앞에 서서 몸을 천천히 돌립니다. 여기 지난번보다 더 좋아요. 말하며 그의 재킷 앞서풀 잡아당깁니다. 도윤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아무 망설임 없이 입을 맞춥니다. 짧지만 깊은 키스. 할인은 그의 품 안으로 더 밀착되고 몸선을 그대로 맡깁니다. 서연의 시야가 흔들립니다. 아니에요. 둘은 웃으며 팔짱이 아니라 거의 끌어안다시피 문 안으로 사라집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의 세계가 조용히 무너집니다. 벽에 몸을 기대고 서연은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아도 울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저렇게 저애랑, 저 사람 나랑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처음으로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날 밤은 사랑도 아니었고 선택도 아니었고 그저 그 남자의 일시적인 흔들림이었을 뿐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은
그 흔들림 하나에 인생을 모두 걸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서연의 밤은 더 길어집니다. 술은 늘어나고 낯선 사람을 만나도 몸을 맡겨도 머릿속에는 늘 같은 장면만 떠오릅니다. 할인의 웃음, 도윤의 손길, 닫히던 모텔 문. 거울 앞에 선 서연은 한참 동안 자신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입니다.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네요. 욕망으로 시작한 선택은 사랑도 일도 자존심도 모두 앗아갔고 남은 것은 끝없는 공허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욕망은 순간의 위안일 뿐 선을 넘는 선택은 결국 사랑도 일도 삶도 모두 잃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무서운 파멸은 타인을 잃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는 것임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